세계지리 5강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A2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A는 아이슬란드죠.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섬이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에 있죠. 그 다음에 B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고기 습곡 산맥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신기 습곡 산맥도 아니고 고기 습곡 산맥도 아닌 안정 육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고요. 신기 습곡 산맥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E는 아프리카 북서쪽 거의 끝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에요. 역시 신기 습곡 산맥에 해당해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여기 아틀라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갑 2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위치합니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사실은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서 자칫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지중해는 해양판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유럽판하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판하고 부딪히는 곳이에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갑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을 A는 C보다 판의 경계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A는 정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판의 경계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C는 안정 육계이기 때문에 오늘날 판의 경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을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평 B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D보다 알프스 산맥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죠.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정은 C는 B보다 조산 운동을 받은 시기가 늦다. 자, 안정 육계는 조산 운동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전에 받아서 시원생대에 받아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침식만 받았기 때문에 조산 운동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고기 습곡 산맥은 주로 고생대에 조산 운동을 받았고 지금은 계속 침식이 이루어지는 중이긴 한데 아직 산맥 형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무 A2 중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C 안정 육계가 아니라 A 아이슬란드죠. 대서양 중앙해령 쪽이죠. 그래서 무도 설명이 잘못돼서 정답은 2번. 2번 그림 가나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지도의 A, B 중 하나임. 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동서로 지금 이렇게 잘랐죠. 자, 먼저 남아메리카를 보면은요. 안데스 산맥이 태평양 쪽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이제 동쪽 지역은 안정 육계 지역인데 당연히 해발 고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고원이라 그래서 안정 육계 순상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 육계면서도 고원 형태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안데스 산맥이 태평양 쪽에 치우쳐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쪽은 동부 지역은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 습곡 산맥이니까 낮은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은 미국 대평원이라 그래서 해발 고도가 그렇게 당연히 높지 않아요. 지형이 평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키 산맥을 비롯해서 신기 습곡 산맥이 여러 개가 있어요. 로키 산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키 산맥이 태평양 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내륙 가운데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신기 습곡 산맥이 지나가고요. 그래서 단면들을 보고 구분을 해보시면 자, 가는 여기 태평양 쪽에 치우쳐서 높은 산맥 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탄하다가 동쪽 지역으로 산맥 같은 건 이런 걸 산맥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해발 고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 이렇게 이어져서 가가 B의 단면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역은 안데스 산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여기 디귿 부분이죠. 여기가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들 당연히 높은 산, 특히 여기 이런 건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신기 습곡 산맥이 여러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대서양에 거의 다 왔더니 리을, 얘도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에팔레치아 산맥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A가 될 거고요. 1번 가는 A, 나는 B이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2번 기역은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이제 태평양판이라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태평양판은 아니고요. 나스카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태평양이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부딪히는 곳에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 그래서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3번 니은은 안정 육계. 지각이 불안정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이건 기역과 디귿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키 산맥에도 화산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리을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조산대에 속한다. 자, 리을은 에팔레치아 산맥이죠.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 불의 고리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3번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4번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지금 4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5번 디귿은 리을보다 조산운동을 받은 시기가 이르다. 디귿은 신기 습곡 산맥. 그래서 주로 신생대에 조산운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고기 습곡 산맥이니까 고생대에 조산운동을 받은 거죠.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 3번 다음은 세계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가는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더니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이제 서로 미끄러지는 경계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미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부딪히면서 하나의 대륙판이 다른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충돌하는 경계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자, 여기는 모식도에서 보다시피 대륙판은 두께가 꽤 두껍고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혀서 높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부분에 지각이 되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근처는 지진은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지금 아래로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자,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구대라고 불러요. 지구대. 글씨가 이상하게 써졌네. 뭐가 잘못 눌렸나? 여기 버튼이 잘못 눌렸네요. 다시. 자, 그래서 이런 지형을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왜 안 지워지지? 옆에다 쓸게요.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대는 띠대자, 구는 도랑을 뜻하는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의 구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땅이 움푹 꺼진 게 쭉 이어져서 마치 도랑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곳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설명 볼게요. 교사, 가다는 판의 경계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가나 모두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가는 그냥 판이 미끄러지는 부분이니까 지각판이 멘틀 쏘로 내려가면서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 화산 활동이 잘 안 일어나고요. 나는 아까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갑은 잘못된 설명을
다유형의 경계에서 대규모 지구대가 형성됩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평, 대규모 습곡 산맥은 가보다 나에서 잘 형성됩니다. 옳은 설명이죠. 모식도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산맥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 안데스 산맥은 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일대는 다의 사례 지역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안데스 산맥은 앞에 바로 2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가의 사례 지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을과 병 3번이 되겠네요. 4번, 지도는 대지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괴 중 하나임. 자, 먼저 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쪽 끝에 고기조산대죠. 그래서 드라켄즈버그 산맥, A는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 다음에 C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산맥 이름, 이제 수능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복습할 게 거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짜잘한 것들도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돼요. 아무튼, 산맥 이름도 외워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 대부분, 그래서 안정육괴죠. 가는 고기조산대, 나는 안정육괴. 그 다음에 다는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필리핀까지,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이어지죠. 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신이라고만 적을게요. 선택지 볼게요. 가, 고기조산대는 나 안정육괴보다 조산운동을 받은 시기가 늦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나는 안정육괴는 다 신기조산대보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에 3번, A에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에는 아프리카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킬리만자로죠. 킬리만자로 산인데요. 이 산은 어디에 있냐면 탄자니아에 있어요. 케냐, 탄자니아 할 때 그 탄자니아거든요. 케냐 국경 가까운 곳에 있고요. 거의 적도 근처에 있어요. 살짝 남반구에 있거든요. 자, 얘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이 되면서 자, 위에 있는 모식도를 보면은요. 밑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에너지가 많아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요. 지진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산 중에 제일 높은 게 킬리만자로산. 해발 고도가 6,000m에 가까워요. 6,000m는 좀 안 되고요. 그래서 킬리만자로산이 적도 근처에 있는데도 산 정상부에는 만년설, 빙하가 있더라.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빙하가 많이 녹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3번은 잘못된 설명. 그다음 4번, D에서 화산 폭발 시 화산재는 주로 D니까 뉴질랜드니까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을 타고 확산된다. 잘못된 설명. 그다음 5번, B는 C보다 석탄의 매장량이 많다. 석탄은 고기조산대에 매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자원이죠. 그리고 B 일대에서는 철광석이 많이 나와요. 안정육괴는 철광석. 그래서 정답 1번. 5번, 가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화산 지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성층화산, 순상화산, 칼데라 중 하나임. 성층화산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 폭발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발하면서 이루어진 화산을 말해요. 대체로 꽃갈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우리 일본 후지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란다. 순상화산은 방패 순자, 화산의 경사가 되게 완만한 화산체를 말하죠. 얘는 포인트가 유동성이 큰, 흐르는 성질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칼데라는 화구의 지하가 함몰돼서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커다란 분화구를 칼데라라고 하죠. 포인트는 함몰. 자, 가는 필리핀 지역인데 화산체의 경사가 급한 편이죠. 순수한 화산이 될 수 없고요. 당연히 칼데라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는 성층 화산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화산체의 경사가 되게 완만하죠. 하와이인데 여기는 순상 화산이 되겠네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다는 커다란 지금 칼데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가 함몰돼서 만들어진 커다란 칼데라가 있고 지금 사진으로 봐도 호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칼데라 호예요. 그런데 그 칼데라 안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B가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A는 칼데라 호다. 칼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억. 가는 수차례의 용암 분출 및 화산 쇠설물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자, 쇠설물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 외에 나오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묶어서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니은 나는 판이 분리되는 경계부에 형성된 화산이다.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태평양판의 거의 한가운데죠. 그런데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열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A 호수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분지에 물이 고여 형성되었다. 칼데라 호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B의 구성 물질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탄산칼슘은 석회암의 주성분, 카르스트 지형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B는 얘도 화산 지형이죠. 칼데라 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또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은 여행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간헐천에서 물이 치솟는 모습을 관람한 후 인근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세요. 저녁으로는 고기와 채소를 지열로 익힌 마오리족의 전통 요리 항이를 먹을 거예요. 자, 마오리족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원주민이죠. 그리고 밀퍼드 사운드에서 본 피오르 해안과 현곡의 모습도 멋있어요. 자, 피오르가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 많진 않으니까 자, 아무튼 가는 뉴질랜드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의 유적지인. 자, 로마 하면 무조건 이탈리아 아니에요.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게 넓었잖아요. 그래서 함정인데 로마만 보고 B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적지인 파묵칼레는 문화유적과 석회 성분으로 뒤덮인 계단 모양의 지형으로 유명해요. 해안 도시 안탈리아는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여행 후기. 카파도키아 화산지대에서 본 기암 괴석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자, 파묵칼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요.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파묵칼레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는 사진들 중에 보면 해가 뜰 무렵에 어쨌든 해가 질 무렵이든 해가 뜰 무렵이든 엄청나게 많은 열 기구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정말 장관인데 그 사진이 바로 카파도키아 모습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C, 튀르키예. 자, 그래서 DC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7번. 다음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나는 어제 가에 도착했어요. 작년 이맘때 이곳에 있는 니라 공고산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해서 용암이 국제공항인 고마공항 인근까지 흘러내렸고 인근 주민들은 인접국으로 피난을 가야 했대요.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진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지각이 불안정하다고 하네요. 내일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탕가니카호에 가서 거대한 단층호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자, 가는 밑에 있는 지도에서 B에 해당하겠네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나에 와 있어요.
이곳에 있는 바투르 화산의 정상에 오르니 최근에 용암 분출이 있었는지 불에 탄 열대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우측으로는 호수가 있었는데 관광 가이드 말로는 그 호수는 칼데라호라고 하더군요.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저지대의 완경사지에는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벼의 이기작은 물론 많게는 3기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벼농사를 짓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D, 인도네시아 지역이 되겠네요. 나는 D, B, D가 정답. B, D가 정답. 답은 3번. A는 아이슬란드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그 다음에 C는 네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지도가 작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네팔인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으로 지진 활동은 잘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E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뉴질랜드. 하지만 여기서 벼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8번. 다음 자료는 가 지형의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냥 모식도는 보시면 되고요. 곧바로 선택지 볼게요. 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아서 1번 가에는 탑 카르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는 옳은 설명이네요. 자, 탑 카르스트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암석이 풍화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식이나 풍화의 강한 부분, 그게 덜 이루어지는 부분이 산으로 남는 거고요. 많이 깎이는 부분이 계곡이나 평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회암은 그냥 암석의 특성이 독특해서 석회암 지대가 풍화를 받아서 산이 만들어질 때는 경사가 되게 급한 탑 모양을 닮은 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탑 카르스트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냥 마치 빌딩이 우뚝우뚝 서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큰 것들은. 그래서 탑 카르스트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가는 중국의 구일인 일대에서 잘 볼 수 있다. 구일인 계림이라고도 하는데 카르스트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 3번 기역은 건조 기후 지역보다 수변 기후 지역에서 활발하다. 옳은 설명이죠. 자,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화풍이라고만 적을게요. 화학 작용은 기온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이 많을수록 수변한 지역일수록 잘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 4번 니은의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한다. 석회 동굴 내부에는 이런 지형들이 있죠. 그 다음 5번 디귿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 형성된다. 석회암은 마그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석회암은 주로 이제 고생대 때 이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바다 밑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9번 사진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A,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돌리네, 종유석, 카렌, 탑 카르스 중 하나임. 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포스토이나 동굴은 당연히 석회 동굴이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오는 건 하늘이란다. 천정에서 내려오는 건 종유석이죠. A는 종유석. 그 다음에 D는 자, 경사가 되게 급한 산이죠. 경사가 되게 급한 산인데 자, 바로 앞에서 8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건 탑 카르스트잖아요. 그런데 이런 탑 카르스트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할롱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탑 카르스트 그냥 탑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카렌하고 그 다음에 돌리네는 자 돌리네는 우리 한국지리 공부할 때도 나오죠.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석회암을 녹이게 되고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꺼진 웅덩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돌리네라고 한다. 자, 그래서 B는 돌리네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C가 카렌이 될 텐데 자, 카렌은 사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뭐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직접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여기 보기에서는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자, 밑에 보기 볼게요. A는 주로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아니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은 화학적 풍화. 그 다음에 B가 2개 이상 이어져 있는 와지를 우발레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우발레, 우발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용식되지 않고 남은 석회암이 지표로 드러난 기둥 모양의 암석 지형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지금 석회암이 풍화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아직 풍화가 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얼핏 보면 이제 규모가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카레는 규모가 아주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들 정도? 그래서 중국에 가면 석림, 뭐 돌로 된 나무, 성림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유명한데 그게 바로 카렌이 있는 곳이에요. 다음 마지막 리을, D는 점성이 큰 용암에 의해 형성된 용암돔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용암돔이 아니라 탑 카르스트예요. 자, 그리고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10번 지도의 A,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단층호, 빙하호, 사주, 석호 중 하나임. 뭐 힌트를 많이 줬네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지역이기도 하고요. 핀란드 자체가 호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A는 빙하호가 되겠네요. 빙하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베네치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여기 안쪽에 있고요. 자, B는 사주, 그 다음에 C는 원래는 바다였으나 사주가 형성되면서 바다랑 구분된, 분리된 호수, 석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으니까 단층 작용으로 만들어진 단층호예요. 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한 거 보고 보충하셔야 돼요. 자, 1번 A는 지구대에 형성된 단층호다. A가 아니라 D죠. 자, 그 다음에 B는 주로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조류가 아니라 파랑이나 아니면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 3번 현재의 해수면 높이가 유지된다면 C의 면적은 석호의 면적은 점차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다. 그러다 결국 없어지죠. 그 다음 4번 D는 건조 분지의 저지대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이다. 플라야 호다? 아니죠. D는 단층호예요. 그 다음 5번 C는 A보다 물의 평균 염도가 높다. 옳은 설명. 자, C를 보면은요. 사주에 의해서 바다랑 분리됐다고 말을 하지만 뭐 사주가 쭉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막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바다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이죠. 소금물. 그에 비해서 단층호는 담수호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1번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알래스카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와 있는 섬이 열을 지어 있다 그래서 열도라고 부르는데요. 알류산 열도예요. 알류산 열도. 자, 이 알류산 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 지형. 그 다음에 B는 캐나다 동부에 있는 펀디만이죠. 펀디만에 있는 갯벌. 자, 펀디만은 전 세계에서 조차가 가장 큰 곳.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 그 다음에 C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 해안가를 따라서 길게 발달해 있는 대보초 해안이죠. 산호초를 이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해안선을 보호하는 형태로 해안선하고 나란하게 발달해 있다. 보초라고 말을 하고요. 규모가 크니까 대보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칠레 남단에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는 피오르죠. 자, 보기 볼게요. A는 석회암질의 산호층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A가 아니라 C. 그 다음에 B는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잘 형성된다. 갯벌은 이런 곳에서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 황해안도 갯벌이 되게 넓게 발달해 있죠. 그 다음에 디귿 C는 판해 경계부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다.
C가 아니라 A예요. 그 다음 리을 D는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해안이다. 피오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12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진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A, C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바다를 봤더니 이제 절벽이죠. 절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평평한데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곳은 해안 단구예요. 해안 단구. 자, 여기는 파랑에 의해서 육지가 계속 깎여 나가면서 지형들이 만들어진 건데 A는 전체적으로 봤더니 육지가 이렇게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보건대 원래 여기까지 다 육지였으나 육지가 깎여 나가고 상대적으로 단단한 부분 또는 침식이 덜 이루어져서 이렇게 파식대 위에 남아있는 C 스택이에요. C 스택. 그 다음에 B는 그냥 해안 절벽인데 파식대 안쪽에 있는 이제 해식 A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B는 지금 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의 힘이 약할 텐데 왜 여기에 절벽이 형성되어 있냐고. 자, 여러분들 이제 해안가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바다하고 관련된 것만 배우지만 암석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보면은 여기 지역은 이렇게 수평으로 쌓여 있는 지금 퇴적층이죠. 퇴적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면 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식의 절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제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고요. 자, 갑. A에서는 파랑의 퇴적 작용보다 침식 작용이 활발합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을. B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입니다. 아니죠. 절벽이잖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병. C는 단단한 암석 부분이 남아 형성된 C 스택입니다.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C 스택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정. 시간이 지날수록 B는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고 C는 크기가 작아지거나 결국은 붕괴돼서 없어집니다. 옳은 설명이죠. 갑, 병, 정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